월급만 모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투자를 통해 소득을 올리긴 해야겠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계실 겁니다. 주식에 투자하자니 잘 모르기도 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죠.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주의 깊게 시청해 보세요. 워렌 버핏이 추천하는 유일한 종목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21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실린 그래프입니다. 맨 위 남색 선은 기존 투자자의 수익률이고요. 그 밑에 회색 선은 시장 수익률입니다. 그 아래 푸른색 선은 신규 투자자의 수익률인데요. 신규 투자자는 시장 수익률보다 떨어지고 기존 투자자는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장 수익률을 이기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 그래프의 남색 선은 거래 비용을 차감하기 전 수치입니다. 거래 비용을 더하고 나면 시장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죠. 기존 투자자건 신규 투자자건 시장 수익률을 이기진 못했습니다. 코로나 저점 이후로 시장이 이례적인 강세장이었음에도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진 못한 거죠.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비용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0.01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일 거라 방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개인 투자자의 회전율은 1600%입니다. 계좌를 1년에 16번 갈아치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금의 4%를 거래 비용으로 잃게 됩니다. 소액 투자자의 경우 회전율이 6,500%나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원금의 17%를 거래 비용으로 날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각종 편향과 심리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죠. 본인이 가진 정보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는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손실이 나면 불운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습관이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본인의 위험 성향을 무시한 채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고요. 가격이 오를 때는 지금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 경솔한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손실을 최대한 미루려고 이익은 빨리 실현하려는 경향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면 따라 사는 군집거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상회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펀드에 맡기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펀드는 시장 수익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죠. 원인은 수수료인데요. 펀드는 1%를 고정 수수료로 받습니다. 성과가 안 좋아도 1%는 매년 가져갑니다. 이익이 날 때는 이익의 20% 정도를 성과 보수로 가져갑니다. 이게 쌓이면 전체 이익의 60%를 펀드 매니저들이 가져가게 되죠. 고객은 이익의 40% 정도만 가져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버핏의 조언대로 인덱스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버핏은 주주 서한에서 여러 차례 인덱스 ETF를 추천했는데요. 특히 자신이 죽고 나면 모든 자산을 인덱스 ETF에 투자하라고 유언을 남기기도 했죠. 인덱스 ETF란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도록 세팅된 펀드입니다. 일반적인 펀드와 다르게 거래가 자유롭고 수수료도 매우 낮습니다. 인덱스 ETF는 또 마음 편히 장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P 500 인덱스 ETF인 VOO를 예로 들어볼까요? 새로운 혁신 기업이 탄생해서 돈을 잘 벌게 되면 새롭게 S&P 500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시에 쇠퇴하는 기업은 S&P 500 명단에서 빠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업들이 교체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해도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생존자 편향이 발생하는 거죠. 또 종목 분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전에 버핏이 내기를 건 적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펀드는 인덱스 ETF를 이기지 못한다면서 내기를 걸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펀드가 인덱스 ETF를 이기는지 실험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펀드는 5개였는데요. S&P 500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할 것 같은 펀드를 골라서 투자하는 펀드였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선별해서 투자하는 펀드였던 거죠. 실험 결과는 인덱스 ETF의 완승이었습니다. 5개 펀드의 연수익률은 평균 3%였고 S&P 500 인덱스 ETF의 수익률은 8.5%였습니다. 2배 이상의 큰 차이였죠. 어떤가요? 인덱스 ETF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사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어플에 들어가셔서요. 주식을 사는 것처럼 사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S&P 500에 투자한다면 VOO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VOO는 주식의 별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TF를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싸고 거래량이 많은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수수료가 아무리 싸도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스파이라고 S&P 500 ETF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만 VOO가 수수료가 더 쌉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래서 S&P 500에 투자한다면 VOO를 권해드립니다. 나스닥 100에 투자하고 싶다면 QQQ가 가장 유명한 ETF인데요. 저는 QQQM을 추천드리겠습니다. QQQ는 수수료가 0.2%로 ETF 치고 다소 높습니다. QQQM은 수수료가 0.15%로 QQQ보다 0.5% 더 저렴하죠. 거래량도 결코 적진 않습니다. 오늘은 버핏이 일반 투자자에게 권하는 ETF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버핏이 그랬죠. 능력 범위 안에 머물러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대다수의 투자자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게 아니라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덱스 ETF에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볼수록 부자 되는 채널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